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5일 밤 8시 38분입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대로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급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오늘 바닥이 나왔는지는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 자리가 또 저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였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보면요, 코스피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이 고공으로 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죠. 한 차선이 생기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냈다 팔아버렸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오늘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1200억이면 코스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기관들도 924억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바이오주,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에 그런 바이오주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올려놓고 해서 좀 자금이 좀 제법 많이 집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옵션 동향은요, 여전히 외국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콜도 일부 사지만 풋도 여전히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코스닥을 기관의 외국인이 오늘 동시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제가 뭐 어제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요번에 내일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하루짜리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를 보시라 그랬는데,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좀 이게 팔릴 때까지는 좀 종목 장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뻗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은 내일도 장중에는 좀 출렁임이 나올 듯 합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장중에는 굉장히 좋았었죠.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아침 시가 이후에는 좀 종목별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권 종목들이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까지는 조금 마이너스권이 나오겠지만 그 마이너스권이 나올 때 차라리 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나.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요.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을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내일 당장 이 물량을 다 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종목별로 좀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다시 저점 매수해서 화려하게 종목 장세가 이번 주까지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목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일단은 내일은 뭐 풋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외국인은 풋을 많이 사놨습니다. 항상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 지수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요. 뭐 항상 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죠. 뭐 잘 많이 맞추는 횟수가 어떤 뭐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물론 뭐 좀 실력이 있는 분이겠지만 어쨌든 운도 좀 따라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장중에는 뭐 100% 비중을 가지고 샀다 팠다 할 수 있겠지만 홀딩에서 이게 넘어갈 때는요 100%를 가지 마시고요 한 70% 정도만 우선은 매매를 하시고 30%는 현금을 쥐고 하시다가 이번 주가 만약에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만약에 내일은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까지 하신다면 모레는 주식 비중 65%, 현금 비중 35%. 그 다음 날은 6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현금 비중을 한 5대5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주말을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직은 하방으로도 우리가 열어 두셔야 되고요. 코스닥 개인 기간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2, 3일 정도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정도 이번 주까지는 좀 갈 수 있겠다. 종목별로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내일은 한율이 제가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오늘 코스닥이 밀리게 되면 아침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기술적 반등이 오늘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죠. 환율이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격 축소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다시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격 축소 과정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 환율은 요 자리 정도 1195원에 1200원 정도, 이 1200원은 환율은 저는 지지가 어느 정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환율이 1200원에 1205원에서 지지가 되게 되면 거기서 행보를 할 겁니다.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뻗을지, 아니면 힘이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 이제 행보를 한 이후에 다시 밑에 꺾여버리면 그때는 코스피는 바로 급등이 놀 거고요. 1200원이나 1205원까지 밀렸다가 행보를 하겠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 아시죠?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서 아직은 주봉상 완전히 하나 둘 셋, 자, 이번 주에 음봉이 나와야만이 다음 주에 한번 양봉이 뜨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음봉이 나오는지 양봉이 나오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당장은 요 자리에 직전 고점 라인, 월봉상에 이 직전 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로 한 방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율은 어쨌든 1200원에서 1205원 정도 버티는지 보시고요. 일단은 주봉상으로는 이번 주에는 바로 이렇게 뻗어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번 주는 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면 네, 이번 주까지는 좀 우리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환율의 동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또 한번 봐야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 쪽에 차트를 보시면 보조 지표들은 지금 침체권에 거의 다 왔죠. 네. 우리가 가열권에서는 매도 준비해야 되고요. 침체권 오게 되면 이제 매수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라서 요 보조 지표만 놓고 본다면 또 오늘 저점이 좀 어느 정도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우리가 좀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든지, 또 장중에 눌림목 들어오고 장중에 흔들리면 또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또 위에서 좀 팔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서, 적어도 다음 주 아까 환율의 동향 보셨죠? 이번 주 만약 환율이 음봉이 놓으면 다음 주 양봉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매매를 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니까요. 아까 제가 현금 주식 비중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 지금 손실이 뭐 20% 이상씩 나신 분들은 굳이 주식으로 현금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금 동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금을 비중을 많이 늘려놓는 게 좋고요.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파실 필요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 내에서 비중 조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또 내일마다 외국인의 옵션 동향이나 매매 동향을 확인하면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오늘 기준으로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그렇게 좀 저점 매수 하시면서 짧게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거든요, 코스피는. 오늘 왜냐면 이 어제 음봉을 덮어버렸죠. 어느 정도 덮었죠. 반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은 뭐 2125포인트, 2125포인트 한번 걸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요 갭 하락 넣었던 요 자리가 2160, 50 정도 되는 자리인데,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등이 계속 들어온다 이번 주에,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밀릴지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겁먹지 마시고 오늘 저점 시가 부분요. 오늘 시가가 얼마냐면은 2075입니다. 2075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한번 홀딩 하시면서 장중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요. 삼성 SDI는 제가 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기 이 종목은 31만원에서 32만원 요 구간까지 한번 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저점이 31만 2,500원이고 네, 그 다음 시가는 31만 7,500원 요 가격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까지 삼성 SDI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 SDI는 오늘 들어왔고요. 신흥 SEC는 어제 들어왔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네, 오늘 어제 거의 비슷한 시점에 다 같이 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한번 먼저 볼까요? 그 다음에 신흥 SEC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 SEC도 제가 누차 여러분께 일단은 42,500원 전후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그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42,550원 딱 그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요. 자, 이 종목은 42,5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오늘 다시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아마 달리기 조금 죽을 듯 한데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종목별로 아마 좀 흔들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넣은 종목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또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하셔도 되고 또 내일 아침에 좀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또 저점에서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내일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42,500원까지 왔고요. 삼성 SDI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확하게 오고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트 한번 필기함 해보라 그러셨죠? 그때 제가 두산솔루스는 반드시 26,000원 정도는 한번 와야 된다. 전후까지 26,000원 전후까지 한번 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어제 종가가 26,050원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분명히요. 장중에는 물론 두산솔루스는 워낙 흔들림이 많은 종목이라 장중에는 그 밑으로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26,000원 전후 26,000 전후를 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저는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맞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여러분께 9,800원 정도에서 만원 정도를 발악을 했는데 이 종목도 9,750원 정도를 어제 종가를 찍었죠. 9,750원. 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뭐 생각보다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은 9,500원은 당장 깨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만약 올라오면 또 한번 잘라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11,000원 정도 시가가 종가가 얼마죠? 1,500원이냐 맞습니다. 내일은 1,500원 정도에서 1,400원 정도 요 구간 오면 또 한번 잘라 주시고요. 다시 또 밀리면 저점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 아시죠? 1,400원, 1,500원, 1,550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98,000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봤습니다. 98,000원요.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추가로 상승을 해서 98,000원까지 가게 되면 97,000원이나 8,000원 정도 오면 다시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기차 다시 한번 파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요. 자, 전기차 대략 봤고요. 그 외에도 오늘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오늘은 코스닥은 주로 바이오 종목, 시총이 높은 바이오 종목을 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마음이 편합니다. 매수하기에는 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여전히 지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고점이 하나 나왔죠.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여기 하나 고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고점이 나왔고요. 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 종목은 대략 한 85,000원까지도 최대치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큰 흐름상은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고, 반대로 이런 매지용 같은 종목은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완전히 꺾였죠.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올라갔다 밀리는 거였죠. 이 종목은 완전히 역N자 행이 나와버렸죠.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고점이 내려오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 지점이 임박했습니다. 조만간에 위 아니면 아래로 방향성을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죠. 이런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하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라서요. 차라리 바이오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는 종목 말씀드렸고 테라젠 이텍스 말씀드렸고 매드팩터 말씀드렸죠. 계속 그런 종목들은 좀 부담이 없는데 메지온이나 젠백스나 이제 셀리브리도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은 또 그다음에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안전한 종목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윈팩이라는 종목을 오늘 우리 저 구독자분 한 분께서 좀 종목을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그분께는 한 2,400원 정도 전후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2,300원 돌파하는 구간에서요. 오늘 2370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내일도 추가로 상승을 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2400원, 뭐 2410원이나 15원까지 뭐 살짝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어쨌든 2400원 전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고요.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밀릴 텐데, 밀리게 되면,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이 2300원을 훌쩍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300원을 살짝 깨는 정도, 2,280 정도?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건 그때 한번 지지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 매수하신 분들은요. 자, 2,400원 전후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하시고 싶으시면은 2,280원 정도 지지 한번 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300원 이하에서요. 자, 기간 외국인 들어왔고요. 매드팩토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역시 이 종목도 한 번 더 좀 추가 상승이 한번 남았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 종목도 하나 둘 한 번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요.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6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요? 만약 시장이 뭐 이렇게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가 기간 외국인이 좀 관심이 많고 수급이 괜찮습니다. 폴더버폰 관련주인데요. 이제 고점을 한번 잡고 지속적으로 박스권 행보한 이후에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가 밀렸거든요. 자, 그럼 이 돌파하는 지점까지 내려오면 절호의 찬스죠. 이럴 때 한번 요 고점을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박스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500원 정도에서 36,000원이니까요. 대략 뭐 4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44,000~45,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종목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우선은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5파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밀렸는데 보통 1파까지 밀리지 않았고 이 종목은요. 5,700원까지 밀리진 않고 지금 2파 구간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이 한 번 더 좀 밀리면 더 마음 편하게 제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700원 정도 오면 관심을 많이 가져볼 생각인데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한 6,500원 정도, 6,600원 정도 한번 내일 한번 갔다가 한 6,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노믹터리는요, 저는 오늘 저점이 나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번 요 자리에서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오늘 그 자리를 깨면서 장중에 3.8% 밀렸다가 플러스 5%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에 잡으신 분은 8% 먹었네요.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저점이 거의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노믹트리요. 수급이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뭔가 수급이 좀 매도가 좀 줄어든다. 특히 기간의 매도가 좀 많이 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좀 가졌죠. 최근에 그죠? 근데 이제는 수급이 좀 뭔가 변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는 오늘 저점에 잡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은 시가 18,400원 아닙니다. 종가 16,950원 정도까지 많이 밀려준다면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트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5,000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 자리까지 결국 오지는 않았습니다. 5,050원까지는 갔다 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단기적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적어도 한 쌍봉 정도 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장중에는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는 매수를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좀 찝찝합니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알아서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5,000원을 깨지 않으면 저는 손 안 대겠습니다. 자, 다음 5,050원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는 한 4,850원, 4,900원까지 기다렸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하랍니다. 네. 좀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모바일 어플라이언트도 좀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가서 직전 고점 라인 근처 오면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때 물론 시장 상을 봐야 되겠지만요. 두산 퓨어셀 정말 힘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웬일로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남들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마땅하게 살만한 종목이 없다 싶을 때 한 번씩 빵빵 띄우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실적이 아직 현실적으로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좀 회사가 뭐 지향하고 있는 그 업종 뭐 수소 연료 전지니까 나쁘진 않는데 앞으로 전망은 현재 실적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1년 안에 뭔가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아마 이제 외국인들은 별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외국인은 반등할 때마다 팔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힘이 좀 없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시긴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다른 거 샀고 나서 뭐 마땅하게 나중에 살만한 게 없을 때 그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1등주가 아니고 3등주, 4등주입니다. 그 다음에요, 알스포트 그동안 잘 나가다 오늘 제대로 한 방 맞았죠. 윗꼬리까지 달아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원시스 여전히 견조합니다. 일단 2만원 근처까지 한번 갈 거라 봅니다. 다원시스는요. 그때도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모닝 IPS가 오늘 의외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추가 상승 시마다 요 위에 캔들의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또 여기 또 물량이 있거든요. 좀 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려주면 한 절반 정도 가격에서 이 캔들의 절반 정도 가격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아니면 요 자리 고점 자리요 33,000원 정도 그 정도 33,000원 맞나요? 윗꼬리가 34,100원이네. 34,000원, 4,100원, 200원 정도 오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는요. 제가 몇 종목을 한 두세 종목을 좀 봐드리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매수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 이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이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오늘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바닥에 완전히 넣은 건지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를 우리가 또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50은 하한가 갔다가 장중에는 또 엄청나게 올렸다가 다시 윗꼬리를 길게다가 빼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50은요, 이 저점 5,900원인데 6,000원은 저는 깨지는 당분간 않을 것 같고요. 당분 50은 한 6,000원에서 오늘 요 오늘 종가 얼마죠? 한 8,000원 정도 좀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 둘, 하면 요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거든요. 셋.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나서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한 번 더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번 넣을 수도 있겠죠.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이번 주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무슨 가시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지금 매수하시는 건 아닙니다. 국제약품도 보시면 이 고점을 50점 돌파는 못했습니다. 이 종목도 당분간은 옆으로 좀 행보할 것 같습니다. 이 종가가 5,700원인가 이때가요. 제가 이 종목도 5,700원 정도, 5,600원이나 5,700원 정도, 요 자리 시가가 얼마죠? 5,600원이죠. 5,600원이나 5,700원 정도에서 대략 오늘 고점이 6,500원 정도, 요 정도 6,500원까지 당분간 좀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듯 합니다. 그거는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한 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율이 아까 차트를 보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한율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 파동산 다음 주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한율 기준대로 간다면. 근데 무슨 이유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종 코로나 좀 더 확산되는 건가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 한율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대충 말씀 다 드렸으니까. 제가 대부분의 종목도 제가 파동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한율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벌어졌고 이게 축소 과정이 필요하고 내일은 음봉이 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빠지게 되면 1205원 정도, 많이 빠지면 1200원 정도, 아니면 1205원 정도, 1217원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이후에 한율이 지금 이 쌍봉을 찍은 자리와 이 자리를 한율이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깨기는 힘듭니다. 안 깰 겁니다. 1195원은 한율이 잘 안 깰 거고요. 그 다음에 1200원 요 라인도 한율이 오늘 뚫어버렸기 때문에 1200원 라인도 쉽게 깰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도요. 1200원 라인을요. 그래서 만약에 한율이 이제 오늘 하루 이틀 정도 좀 밀릴 수는 있겠고, 또 내일은 좀 반등이 또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율이. 그러면 한율이 만약에 급반등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오늘 고점 정도까지 한 번 더 급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아니 오늘 고점을 살짝 벗기는 올리는 그런 급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고 시세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바로 급반등이 한번 들어온다면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 급반등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비실비실 하면서 흘러내리면 그 다음 주에 한율을 한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봉의 그 한율 그때 1, 2, 3 이번 주에 조정받고 다음 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봉상으로도 계속 비실비실 하면서 1205원이든 1200까지 좀 조정을 받고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위로 쏟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그죠? 근데 꼭 이대로 100%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는 확률을 맡길 수밖에 없고, 확률이 만약에 파동을 저는 계산을 하는데 확률이 이게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그쪽에 베팅을 좀 일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율은 좀 힘을 좀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파동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요 자리를 행보를 했고 여기서 한번 상승이 들어왔죠. 요 자리 구간요. 그런 다음에 행보한 이후에 요 폭만큼 상승을 또 했고요. 또 거기서 행보한 이후에 요 폭만큼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 폭으로 기준한다면 하나, 둘, 셋.
환율은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환율은 일봉상 고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오파가 마무리가 됐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지점에서 쌍바닥 형태, 오히려 저점이 장중에 깨진 상태에서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파동이 오늘 어제부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이 양봉이 요 한 번 더 양봉이 떠서 이 1220원을 살짝 돌파하거나 장중에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와야만이 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더라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 가시죠? 일봉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봐서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 더 1220원을 위협하는 자리가 한번 온다. 그러면 코스피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치가나 오늘 저점 라인을 한 번 정도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봅니다. 만약에 최소한 그 정도는 저는 한번 기회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하나의 박스로 보지 않고 여기서 그냥 요거를 쌍바닥으로 보고요. 여기를 쌍바닥을 보고 여기를 하나, 둘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봉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오늘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아 있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100% 지금 안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지금은 이제 환율이 조금 쉬어야 될 구간이 왔고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고 내일도 만약 장중에 눌러지게 되면 종목별로는 또 활발하게 저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 중에는 좀 전체적으로 파란 종목들이 많다가도 저점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또 종가에는 또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종목 장세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다음 주를 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보는 제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내일이나 모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